짧은 휴가. 오성윤. 아는 사람도 어떤 전제도 없는 시간들의 기록. 서문. 출판사와의 첫 미팅 자리를 기억한다. 처음 마주한 편집자와 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겸해 두런두런 서로의 취향을 물었고, 와중에 나는 출판사 어떤 책의 지난 발행 도서들에서 느낀 점을 말했다. A책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오묘한 방식에 대해서, B책의 이도 인쇄라는 한계를 매력으로 승화시킨 디자인에 대해서, C책의 냄새에 대해서. 냄새? 편집자는 어리둥절해했다. 우리 책에서 냄새가 난다고? 왜? 내지에서 라벤더 같은 묘하게 달콤하고도 무거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이를 쓰신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그는 여전히 의아해했다. 무슨 냄새를 말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데 작가님의 책의 냄새를 왜 맡아요? 맡는다. 그건 내 오랜 버릇 중에 하나다. 마음에 차는 문장이나 대목을 마주치면 진정시키듯 책을 바짝 가져와 코를 파묻고 크게 들숨을 쉰다. 그러나 답변으로 곧장 그 사실을 내놓지는 못했다. 편집자가 상당히 괴이적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와인을 맛보면 정수리에 쏟아부어 샤워를 한다는 사람과 마주한 와인 애호가의 표정이 꼭 그랬을까? 나는 뭐라고 둘러댈지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책 냄새 맡는 버릇이 있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냄새를 맡거나 샤워를 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그는 지금껏 무수한 양상의 책 변태들을 만나왔을 테니까. 집에 들어와 샤워기로 정수기를 뜨거운 물을 쏟으며 생각해보니 누군가에게 그 버릇 이야기를 한 것도 참 오랜만이지 싶었다. 예전에는 아무에게나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책을 사고 읽고 소장하는 사소한 순간의 경험을 가능한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글과 사진에 대해서도 그랬다. 어린 시절에 나는 마음 깊이 남는 글에 대해서, 아름다운 사진에 대해서 그야말로 맥락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만사 제쳐두고 세심하게 설명을 했고, 그러다 그것들이 다시 보고 싶어져 혼자 넋이 나가기도 했다. 영화나 음식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아무래도 좋을 이야기를 아무 때나 주절대는 사람이니 단순히 성격이 변했다든가 하는 문제는 아닐 터였다. 어쩌면 내가 아니라 책과 글과 사진이라는 매체의 처지가 변한 건 아닐까? 매달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점점 외로운 입지에 처해간다는 인식이 쌓인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책을 사거나 글을 읽거나 사진을 감상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보편적인 일상의 범주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둘 다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라는 합의와 적절한 맥락이 필요했다. 맥락이 찾아온다 해도 입을 떼기가 한결 어려워지기도 했고 말이다. 마치 나이 들어 자꾸 아픈 반려 고양이의 이야기를 대하듯이 여행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무의식 중에 여행 이야기에 점점 가볍고 슬픈 구석이 생겨난다는 것을 감지해왔다. 늘 소설가 겸 여행가라는 작가 소개를 달고 다니는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최근 낸 에세이에서 주장했듯 기술 발전과 과도한 산업화와 지구 환경 변화와 같은 것들의 복합적인 작용일 것이다. 트립 어드바이저와 유튜브로 지구 반대편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세세히 리허설할 수 있고 모든 이색적 경험을 여행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시대에 다다라 오직 기쁨과 흥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남았을까? 의뢰처럼 돌아오는 여름 휴가와 겨울 휴가에 노동의 대가로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자랑하고는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걸 맨몸으로 부딪힌 대단한 모험인 양 꾸며내고 싶지도 않아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여행 이야기를 주저하게 되었다. 이유는 오래도록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어느 봄날에는 볕 좋은 카페 테라스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의 아름다움을 열렬히 예찬하는 이를 마주하고도 도무지 기계적인 호응밖에 나오질 않았다. 무엇도 궁금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없었다. 얼른 다른 화제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니 그 생각은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나 여행과 여행 이야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한 해에 7, 8번씩 해외를 떠돌고도 더 여행 가까이에 살고 싶어
무작정 여행 잡지에 취업까지 했던 사람인데 하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농담으로 하루를 보내다 익명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만 이것저것 잔뜩 진심을 늘어놓는 음험한 사람으로 살았다. 블로그는 정말 혼잣말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블로그는 인터넷을 헤매다 우연히 클릭한 누구라도 생면부지 타인의 혼잣말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책은 그 블로그 덕분에 만들어졌다. 내용부터 형식까지 둘 사이에 비슷한 구석은 없지만 블로그가 내게 여전히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측면에서 도무지 통상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을 따를 줄 모르는 글, 아름답기보다는 차라리 누군가의 가슴에 파문이 되기를 바라는 사진들, 완벽한 한 세계가 되어 다시는 텍스트와 디자인으로 해체되지 못하는 책, 여행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못하는 산문시에 가까운 여행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저 혼잣말을 하고 있는 나는 틈틈이 놀랐다. 그리고 덕분에 뭔가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몇 달간 맹목적으로 오래된 여행들에 대한 원고 수십 편을 쓰고 혼자 책 편집 프로그램을 공부해 이리저리 여행 사진을 배치해보며 밤을 지새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응당 그 일에 수반될 만큼 외롭거나 괴롭지 않았다. 아무런 확신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것들은 가라앉는 섬이나 외곽부터 무너져가는 도시처럼 점점 작아져만 가고, 그러나 내가 진실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여전히 그것들이다. 그렇게 털어놓을 때 저기 어딘가 수긍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책이 오직 그런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나는 글, 사진, 여행, 책을 잘 조합해 그것들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권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욕심만큼 잘 구현이 되었는가는 몰라도 책을 만드는 동안 습작을 주위 사람 몇책에 보여주었는데 그때 받은 감상들이 확신이나 위안이 되었다. 개별적인 감상보다도 그들이 재미있게 읽었다는 에피소드가 제각각이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 꼭 자신의 경험을 보태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뭘 얼마나 잘 쓰고 잘 찍었는가 보다 책을 읽을 사람들의 사정이 궁금하다. 다소 엉뚱한 기억을 지시하는 글과 이미지들이 당신을 어떻게 멋대로 해석하고 어떤 여행 기억을 불러들이